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절대 이것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밤새 화장실 문턱을 넘나드느라 깊은 잠을 못 자면 결국 우리 몸의 기둥인 심장과 뇌까지 크게 상하게 됩니다. 단순히 잠을 좀 설쳐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미 겪고 계신 아주 위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밤소변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무심코 했던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밤부터 바로 푹 주무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5년 동안 노인들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돌봐온 노년내과 의사 박성훈입니다. 저도 60이 넘으면서 새벽마다 3번씩 눈을 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저무는 해구나 싶어 참 쓸쓸하고 기운이 안 나더군요.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평생 연구하고 제 몸으로 직접 겪어보니 이건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약을 드시거나 힘든 수술을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것 딱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많은 분이 잃어버린 밤의 평화를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그 습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60이 넘으면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아마 방광이 약해졌거나 소변 주머니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친구분들 모임에 가도 다들 그러시죠. 나 어제 밤에도 3번은 깼어. 나도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런 말씀들 많이 나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45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원인은 방광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속의 호르몬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소변 물기를 딱 막아주는 수문장 같은 호르몬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밤이니까 소변 생산을 줄이고 몸을 푹 쉬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밤의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 관리자가 아주 기운이 넘칩니다. 해만 지면 소변 공장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밤새 물 한 방울 안 만들어내고 아침까지 거뜬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젊으셨을 때는 한번 누우면 해 뜰 때까지 깨지도 않고 푹 주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수문장도 조금씩 기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명령을 내려도 목소리가 작아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장이라는 소변 공장은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0이 넘으면서부터 이 수문장 호르몬이 나오는 양이 젊었을 때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70이 넘으면 그 양이 더 줄어들고요. 결국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방광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몸속의 밤 시계가 조금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살의 이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선생님, 저는 전립선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하며 고개를 푹 숙이셨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은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수문장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니 그제야 환하게 웃으시며 내 방광이 잘못된 게 아니었군요 하고 안심하시더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몸이 아주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월에 따라 수문장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변화를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방치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몸이 밤을 휴식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으로 착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몸의 전체적인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밤부터 이 수문장을 다시
깨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르몬이 수문장이라면 이번에는 소변을 담아두는 주머니인 방광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달려갔는데 막상 이를 보고 나면 소변량은 아주 적었던 적 말입니다. 분명히 가득 찬 것 같았는데 왜 이럴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방광이 예민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문제는 소변의 양이 아니라 방광이 뇌에 보내는 신호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에 소변이 종이컵으로 2컵 정도는 가득 차야 뇌에 이제 화장실에 가야겠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방광벽에 신경들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소변이 반 컵도 채 안 찼는데 벌써 뇌에 비상벨을 울리는 겁니다. 이걸 저는 성급한 초인종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된 집의 초인종은 누가 오지도 않았는데 바람만 불어도 딩동하고 울릴 때가 있죠.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65이 넘은 분들 10명 중 7명은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방광 주머니가 작아진 게 아니라 경보 장치가 너무 빨리 울리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0살의 최 씨 할머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밤마다 대여섯 번씩 화장실을 가는데 정작 나오는 건 쥐꼬리만큼이라며 속상해 하셨죠. 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아니면 방광이 다 쪼그라들었나 하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방광이 작아진 게 아니라 방광이 너무 겁이 많아진 겁니다. 손님이 대문 근처만 와도 초인종을 눌러대는 것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으시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고치셔야 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 마렵지도 않은데 혹시 몰라서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십니다. 지금 비워둬야 밤에 안 깨겠지 하는 마음이시겠죠. 하지만 이건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방광은 아주 영리한 기관이라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비워버리는 버릇을 들이면 그 상태를 정상으로 기억해버립니다. 우리 손주들 키울 때 생각나시나요?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바로바로 달래주면 나중에는 아주 작은 불편함도 못 참는 아이가 되기 쉽죠. 우리 방광도 똑같습니다. 적당히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마렵지도 않은데 자꾸 비워버리면 방광은 점점 더 참을성 없는 아이처럼 변해버립니다. 결국 호르몬 수문장은 힘이 빠지고 방광 초인종은 너무 예민하게 울리니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우리의 밤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잠을 설치는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우리 몸 전체에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진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간절한 당부일지도 모릅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깨는 것, 그게 단순히 다음날 좀 피곤하고 많은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훨씬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위험이 있는데 바로 심장과 뇌, 그리고 낙상 사고입니다. 먼저 심장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깊이 잠들면 낮 동안 쉼 없이 뛰던 심장도 비로소 휴식에 들어갑니다. 이걸 조금 전문적인 말로 야간 혈압 하강이라고 부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심장이 다시 뛸 에너지를 보충하는 겁니다. 심장을 온종일 물을 길어 올리는 펌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밭에 물을 대느라 쉬지 않고 돌아갔으니 밤에는 전원을 끄고 열을 식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또 고장 없이 물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자꾸 화장실 가느라 깨게 되면 이 펌프가 식을 틈이 없습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심장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15년간 연구한 자료를 보면 밤에 2번 이상 깨시는 분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2배 넘게 높았습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데 쉬지 못한 혈관이 아침에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리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낮에 활동하며 쌓인 뇌의 노폐물과 독소들을 씻어내는 시간이죠.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단백질 찌꺼기도 바로 이 시간에 제거됩니다. 이걸 우리 집 물탱크라고 비유해 볼까요? 밤새 깨끗한 물로 수조 바닥의 진흙과 이물질을 씻어내야 아침에 맑은 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잠에서 깨면 청소 도중에 수도가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청소가 덜 된 뇌에는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이것이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치매 위험을 1.7배나 높이게 됩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손주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른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어쩌면 밤새 뇌가 제대로 청소를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위험은 바로 낙상입니다. 뼈가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한 번의 넘어짐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치명적입니다. 통계를 보면 어르신들이 고관절을 다치는 사고의 거의 절반이 밤에 화장실 가려다 일어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82살의 한석봉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소 정정하게 뒷산 산책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결국 수술을 하시고 반년 넘게 병상에 누워 계셔야 했죠. 나중에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에 오셨는데 그 정정하던 분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싹 사라진 걸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소변을 보러 가는 건 단순히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심장과 뇌를 지키고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이 위험한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닌 아주 간단한 비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동안 숙면을 위해 해왔던 행동 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숙면을 위해 해왔던 행동 중에 어떤 게 잘못됐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밤잠을 망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45년 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5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녁에 물을 입에도 안 대는 습관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 식사 후엔 물 한 모금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게 현명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변이 너무 없으면 소변이 아주 진해지면서 방광벽을 따갑게 자극합니다. 시든 화채물을 너무 안 주면 흙이 딱딱하게 굳어서 뿌리가 아파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녁 드시고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는 편안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잠들기 2시간 전부터만 조금씩 줄여가시면 됩니다. 둘째는 카페인만 안 마시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커피는 끊었는데 왜 자꾸 밤에 깰까 고민하시죠? 사실 커피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자기 전 드시는 반주 한 잔입니다. 술은 우리 몸의 밤 수문장인 호르몬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술 기운에 잠은 빨리 들지 몰라도 우리 몸은 밤새 소변을 만드느라 쉴 틈이 없어집니다. 방광에 불을 지르는 꼴이나 다름없으니 오늘부터 자기 전 술 한 잔은 꼭 참아보시길 권합니다. 셋째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시는 마음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45해 동안 어르신들을 보며 제가 확실히 느낀 건 노력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생활 습관만 잘 다듬어도 10명 중 4명은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80 넘은 저 박성훈도 직접 해보고 좋아졌으니 여러분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넷째는 억지로 참는 게 방광을 튼튼하게 한다는 믿음입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 주머니가 커질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방광도 오래된 고무줄과 같아서 한 번 너무 늘어나면 다시 조여주는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자주 가도 문제지만 무작정 참는 것도 독이 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편안하게 다녀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5째는 무조건 약으로만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약장부터 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작은 습관들부터 하나씩 고쳐보세요. 실제로 병원 치료 없이 생활 방식만 바꿔서 좋아진 분들이 10명 중 6분이나 됩니다. 내 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먼저 믿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중에 하나는 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잠을 설쳤는지 이유를 아셨으니 해결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몸의 스위치를 밤 모드로 부드럽게 바꿔주는 진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번째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스위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속 페달만 계속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은 뜨거워지고 기름은 금방 바닥나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낮에는 활기차게 움직이는 가속 페달이 필요하지만 밤에는 멈춰서서 쉬게 해주는 브레이크 페달이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2가지 힘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말해서 교감신경은 낮에 일할 때 쓰는 팽팽한 활시위 같은 힘이고 부교감신경은 밤에 쉴 때 몸을 노곤하게 풀어주는 달빛 같은 힘입니다. 젊었을 때는 해만 지면 이 스위치가 착 하고 밤 모드로 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스위치가 조금 뻑뻑해집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우리 몸속 세포들은 아직도 낮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긴장 상태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광도 같이 긴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급한 초인종이 더 예민해지는 거죠. 잠은 얕아지고 작은 신호에도 뇌가 번쩍 깨버리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밤마다 걱정이 너무 많으셨어요.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나 하는 그 불안함이 몸의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게 만든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잠들기 전 한 스푼의 비결은 바로 이 뻑뻑해진 스위치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이제는 정말 쉬어도 된다는 부드러운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긴장으로 팽팽해진 몸의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면제처럼 뇌를 강제로 꺼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 스위치를 부드럽게 바꿔줄 그 한 스푼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보약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우리 집 부엌에 항상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의 밤잠을 지켜주는지 제가 평생 먹어보고 또 수많은 어르신께 권해드렸던 3가지 천연 보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것 딱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속을 달래주는 꿀 한 스푼입니다. 천연꿀을 작은 찻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만 드셔보세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기운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느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뿜습니다. 뇌를 깨워버리는 것이죠. 이때 꿀 한 스푼은 밤새 우리 몸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장작이 됩니다.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게다가 꿀에는 잠을 부르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겠지만 보통의 경우 이 작은 한 스푼이 밤새 여러분의 단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될 겁니다. 2번째는 근육을 재워주는 바나나 반 개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긴장된 근육을 보드랍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급한 초인종 기억나시죠? 예민해진 방광 근육도 이 바나나를 만나면 한결 유순해집니다. 마치 화가 난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처럼 방광과 신경을 차분하게 달래주는 겁니다. 너무 익은 것보다는 노란색이 예쁘게
도는 바나나를 반 개 정도만 천천히 씹어 드셔보세요. 몸이 한결 노곤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뇌를 진정시키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과 마그네슘은 우리 뇌가 밥 모드로 전환하는 걸 아주 힘차게 도와줍니다. 아몬드라면 7알 정도, 호두라면 2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독오독 씹어서 드시다 보면 뇌의 긴장이 풀리고 밤새 소변 물기를 조절하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견과류는 혈당을 아주 천천히 유지해 주기 때문에 밤새 몸이 각성하는 걸 막아주는 아주 기특한 효자 노릇을 합니다. 자, 꿀과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좋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내가 오늘 밤 먹어볼 것은 이것이다 하고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마음으로 먼저 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이미 치유를 시작합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욕심내서 이 세 가지를 다 드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되죠.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장이 일하느라 밤잠을 방해받게 됩니다. 꼭 한 가지를 정해서 딱 정해진 양만큼만 드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보약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그 황금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천연 보약들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 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께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황금 수칙 6가지입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 머릿속에 쏙쏙 담아두셨다가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4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효과가 미리 사라지고 너무 늦게 드시면 우리 몸이 이 귀한 신호를 받아들이기도 전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우리 몸속의 밤 스위치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딱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둘째는 양입니다. 제가 한 스푼이라고 말씀드렸죠. 꿀은 작은 찻숟가락으로 한 스푼, 바나나는 딱 반 개, 아몬드는 7알입니다. 몸에 좋다고 더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양이 많아지면 우리 위장이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딱 기분 좋게 속을 달래줄 만큼만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는 물 없이 드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과 함께 드시면 우리 몸의 소변 공장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물 한 모금이 들어가면 신장과 방광은 다시 깨어나게 되죠. 그러니 이 천연 보약들은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혹은 그대로 삼켜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는 끈기입니다. 오늘 하루 드셨다고 해서 오늘 밤 당장 한 번도 안 깨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을 기억하는 데는 최소한 보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친구가 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한두 번 깼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최소 이 주일은 꾸준히 나를 위해 정성을 들여보세요. 다섯째는 기록입니다. 거창하게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머리맡 달력에 숫자를 적어보세요. 어젯밤엔 3번 깼는데 오늘은 2번 깼네 하고 숫자를 적다 보면 어느새 내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 때의 기쁨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6째는 예외 상황을 살피는 겁니다. 제가 의사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견과류를 선택하시고 혹시라도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그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의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6가지 방법 참 쉽지요. 30분 전 한 스푼만 물 없이 보름 동안 기록하며 실천하기. 이 작은 약속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살의 어르신 한 분도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제는 밤에 한 번만 깨도 아침에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그분처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스푼의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줄 낮과 저녁의 생활 습관까지 마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기적을 완성하는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스푼의 보약이 밤을 지켜주는 문이라면 평소의 생활 습관은 그 문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첫째는 아침 햇빛 보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눈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보세요. 우리 뇌에는 낮과 밤을 구별하는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은 이 시계를 다시 맞추는 역할을 하죠. 낮에 햇빛을 듬뿍 받아야 밤에 우리 몸이 이제는 정말 밤이구나 하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 아침에 에너지를 모으는 겁니다. 둘째는 물 마시는 시간표를 바꾸는 겁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은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 미리 넉넉히 드세요. 해가 지고 나면 우리 몸의 소변 공장도 서서히 문 닫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목만 살짝 축이는 정도로 줄여가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대지에 물을 주는 것도 해가 있을 때 해야 땅이 잘 머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셋째는 잠자리 자세입니다. 왼쪽으로 몸을 살짝 틀어 눕고 무릎 사이에 푹신한 베개를 하나 끼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방광이 받는 압력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방광 주머니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방광이 편안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성급한 초인종도 훨씬 덜 울리게 됩니다. 넷째는 엉덩이 근육을 조여주는 속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아랫배 근육을 살짝 조였다가 펴는 운동인데 언제 어디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방광을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바닥 근육이 튼튼해지면 밤새 물기를 조절하는 힘이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낡은 주머니를 튼튼한 가죽 주머니로 바꾸는 연습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밤잠의 고통에서 벗어날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45해 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뵈며 느낀 건 우리 몸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청춘으로 돌려놓을 귀한 시작이 될 거라 믿습니다.